지금부터 국민연합 주최의 제26회 대검찰청 규탄 및 기각 처분 취소와 박원순 강력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저 고등검찰청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온갖 영광과 번영을 위하여 온갖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존하세. 먼저 가신 순국 선열에 대한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국민의례를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본 기자회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연합의 공동대표이신 박왕서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탄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탄원하는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산하의 검찰이 썩고 또 썩었습니다. 부정부패 청산은 검찰부터 제일 먼저 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병역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역 범죄 사실이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전에 밝혀졌다면 박원순 변호사는 서울시장에 입후보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은 군 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 2011년 12월 9일 서울대학병원 같은 군 지정병원이 아닌 강남구 신사동 자생방병원에서 35세 가량의 성명불상의 허리 디스크 중환자를 앞세워 박주신의 이름으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같은 날 의 MRI를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해민병원 의사 김봉룡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허리 디스크 소견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받아 냈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서울지방정부청에 의 MRI와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고 대리 신체 검사의 CT를 촬영하여 보관시키고 군 입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 서울지방정부청에는 현재 우리 박주신이 진단서상의 병력의 치료 병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박주신에게
필수 확인 사항인 강력 확인 치료 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꼭 비치되어 있어야만 할 박주신의 허리 디스크 치료 기록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현재 서울 병무청에는 35세가량의 성명 불상 신체 신금 대리자의 MRI와 CT를 박주신 명의로 병역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치아 2개가 빠져서 없고 치과 치료를 받은 14개의 아말감 보초를 한 CT가 박주신의 이름으로 보관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3. 서울 병무청에는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병역 처분 변경 심사위원회의 병역 처분 변경 심사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규정과 병역 변경 업무 규정을 깡그리 어겨가면서까지 병역 처분 변경 처분 결정을 해 준 데 대해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범죄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2. 존경하며 친애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아무리 바쁘시고 힘드시고도 이 사건만은 직접 장악하셔서 서울시장 박원순과 그의 아들 박주신의 범죄 및 병무청과 검찰의 공무원 범죄와 자생한방병원, 해민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의 병원 범죄를 발본색원해 주시기 탄원드린 바입니다. 대통령께 직접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1. 박주신이 허리 디스크 치료 기록과 2. 박주신에 대한 확인 신체 검사 기록을 가져와 보라고 지시해 보십시오.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깊이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파이팅! 인기에 연연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구국 통일까지 대박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 수호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대독. 박광수 공동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탄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원외 의원님이 되셔서 조금 떠듬떠듬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그 탄원 성명 내용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실제로 이 검찰이 이제 환골탈퇴하는 그런 자세로 저 오세인 검사, 그리고 정병두 검사, 저 서동식 검사 뭐 가차없이 파면 조치를 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범죄 있는 곳에 검찰의 그 날카로운 칼날이 들여대줘야지 이 사회의 썩은 구석을 검찰이 메스를 대지 아니하고 그 범죄를 은폐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부패와 부정, 불의로 몰고 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세월호 사건은 왜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불법행위, 부정행위, 비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제대로 척결이 되지 않는 데에서 변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하느냐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을 군대 안에 보낸 것을, 이것을 검찰이 고발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사를 해서 파헤쳐야 되는데, 이 범죄를 수사를 안 하고 완전 범죄로 은폐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범죄를 은폐해버렸습니다. 1차 고발을 했는데 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처분을 하고, 저 고등검찰청에서 또 역시 기각처분을 하고, 이 뒤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또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여기 서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정청화 목사가 이 검찰의 행태를 보고 울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를 다시 수집을 해서 더 보강을 해서 2013년 11월 6일 날 2차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저 대검찰청에서 기각된 사건을 가지고 왜 또 2차로 고발했는지 그 고발인을 불러다가 경위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가 고발인 보충조서도 안 받고 그냥 판결 쳐가지고 한 달 만에 서울지검 서정식 검사가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각하 처분.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니 대검찰청에서 기록한 사건을 재고발할 때에는 이거 보통 증거가 없이는 고발 못하는 겁니다. 왜냐? 대검찰청에서 기각처분된 그 기각처분장만 발부받아다가 그거 첨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은 그냥 뭐 영락없이 구속이 되게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사실은 구속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고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됐다면 인신이 구속됐기 때문에 재판을 오래 끌 수가 없습니다. 석 달만 딱 지나면 첫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첫날 재판장 판사에게 저는 얘기할 거예요. 내가 무고죄로 들어왔는데 내 무고 행위를 안 했다는 걸 입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내가 무죄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박주신이를 데려다가 신체 검사를 해서 MRI를 찍어서 저 병무청에 비치되어 있는 것과 대조하면 끝납니다. 대조해서 병무청에 있는 MRI가 새로 찍은 MRI가 같다면 저는 7년 이하의 징역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재판장 앞에서 답변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무고죄를 못 넣습니다. 무고죄를 못 넣었어요. 그러면 그 고발장을 받은 서정식 검사는 이 2차로 고발한 정청화 목사를 데려다가 왜 대검에서 기각된 사건을 다시 고발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정식 검사 지금 고등법원에 와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에. 저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왜 공무원이 아니냐? 아니 검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범죄를 은폐하느냐 그겁니다. 네, 서정식 검사가 각하 처분을 했어요. 증거가 희미한 것 같으면 내가 고발 못했습니다. 아주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는 그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 저 고등검찰청에 앉아있는 저 서정식 검사가 저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에 각하 처분을 했다고요. 저거
아주 나쁜 공무원이에요. 나쁜 공무원. 저 공무원하면 안 됩니다. 검사하면 안 돼요. 이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번 총리가 취임이 되는데 이제는 저 청와대와 저 국무총리실에 매일 내가 진정서를 매일 넣을 거야. 매일. 그러면 진정서를 받는 공무원이 이거 왜 이렇게 매일 오날 거예요. 뻔하거든요. 청와대 들어가거나 국무총리 들어가면 실무자들이 묵살해버리고 검찰청으로 보내버리고 말아요. 그만 검찰청에만 또 그냥 묵살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26번째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또 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서울중앙지검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람해서 끝을 냈습니다 하는 거 나한테 옵니다. 이걸 25번을 냈어요. 5번. 그런데 그거 알지만은 내가 또 냈어요. 누구가 못 당하나. 예, 검찰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은 여기 이렇게 프레카드에 걸었는데 이거는 26번째 걸은 프레카드입니다. 저 검찰청에서 식사하고 오는 분들 똑똑히 보세요. 예, 스마트폰 카메라 찍어가지고 가서 보고하세요. 이 마이크 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는 걸 전량해서 지금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찍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총장한테 보고해요. 왜? 이 사람들 왜? 파면을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제 식구 털먹이야? 어? 제 식구 봐주기야? 검찰이 나라 망치고 있다고. 검찰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검찰이 쏘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난 거예요. 내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어다 보고 안 해? 왜? 당신들 추무위기야. 검찰 저 직원들이 말이야 이거 찍어서 보고하는 거 추무위기란 말이야. 검찰을 비난하는데 왜 당신들 이거 보고 안 해? 왜? 이거 보고하셔. 보고해. 저 점심 식사하고 오는 분들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고하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격앙된 음성으로 이거 기자회견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기자회견할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수고하시는 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시장에게 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배영우 우리 동지께서 서울시장에 구하는 삼자택일 하라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박주신이의 허리 중증 디스크 진료 기록 그거를 서울시장은 내놔라. 그리고 병무청으로 하여금 병역처분 변경처분 심사위원회를 했는지 그 심사 서류를 내놔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정청화 고발자인 정청화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 두 가지를 못하겠거든. 나 고소해서 구속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못하겠으면 서울시장 자리에서 나와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내용입니다.